자, 지금 4.7 보선 진행 양상을 보면 어떤 행태로든 야권이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자기들끼리 좀 계획을 나름 현실을 인정하고 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4.7 보선의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한 3주가 남았어요. 3주 동안에 자기들이 김을 빼는 작업을 나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을 빼는 작업 중에 하나가 어제 국회에서 특검이나 LH 특검이나 전수조사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국정조사도 추진해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300명 다 하자 이러면서 민주당이 더불어 거수기당이 큰 소리를 치고 국민의힘당이 어쩔 수 없어서 받는 모양새로 더 빼게 되면 이제 너네들이 뭔가가 투기를 해서 구린 거 아니냐 이런 입장 때문에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특검도 쟤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검이나 국정조사하거나 전수조사에서 나올 일 없다라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들도 투기하는 사람 없겠느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적당히 그냥 짜고 치는 쇼 하자고 합의한 것이 LH 특검이나 그 전수조사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김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 이 부분을 특검도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는 척, 국정조사는 시간을 더 끌다가 4.7 보선 넘겨서 하려고 하겠죠. 자, 특검을 한데도 4.7 보선 전에 시작하지 못합니다. 전수조사만 그 전에 한다고 쇼해서 그런 사람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자, 이래서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직원 한 2, 30명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시의원 일부 거수기당 의원 몇 명 정도가 다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나름 축소 전략이 서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그 정치 공학적인 기술자들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정치 공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떤 선거를 치르느냐. 국민들이 다 여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혐오를 가지고 그래서 이 정치판에 대한 국민적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체념 내지는 분노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투표에 기권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각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만 투표에 참가하게 하려는 그 의도. 이런 걸 갖다 흔히 조직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야당은 조직이라는 게 거의 다 무너졌고 여당은 역대 어느 여당보다 압도적인 좌파 조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4.7 보선에 압도적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조직을 총가동해서 LH 사태에서 승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다 여당이 되면 뜯어먹을 게 많고 기대할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 여당과 관계 있는 반계 여러 가지 단체 조직들이 연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력으로 선거를 이기겠다. 최근에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다 이기면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또 지방의 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다수가 더불어 거수기당이라는 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번 선거에 기회를 잡았다고 이제 야당은 발언 없고 하늘에서 홍보 그러니까 공격 이런 쪽에 치중하겠지만 그걸 흔히 공중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병전 바닥에서 실제 표를 붓고 다니자 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당의 지도부만 LH 사태 등에 대응하고 나머지는 의원들은 전부 바닥을 기자랍니다. 그래서 박영선의 캠프에는 서울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지역위원장 모두가 참가하는 선거 조직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시, 구 의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구청장의 96%, 시의원의 93%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더불어 거수기당이 지금 구의회에도 과반수가 넘는 데가 25개 중에 21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바닥에서 투표를 독려하자. 자기 진영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초의원들이 더 열심히 나서게 하고 또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동협의회 400명을 동원해 선거운동 방법과 함께 검찰개혁, 부동산 등 현황에 대응하는 전략까지 공유하고 클릭하고 공유해야 승리한다며 SNS 홍보까지도 독려하고 있고 서울에 인접한 경기, 인천도 서울을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당원에게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들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갖다가 다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거가 자기들 앞으로 운명을 가를 선거이기 때문에 인천시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 연고자 3명씩을 적어내라고 한다. 자, 당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뭔 제보가 들어왔냐? 한 불교 신자가 자기가 아는 절에 이 암자의 스님이 지금 암자가 겨울만 되면 얼음이고 눈이고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잘 못 올라가니까 열선 등을 해가지고 차가 올라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여당 쪽에 당원으로 좀 가입하라고 신도들한테 말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로 지금 여권의 이 당원 그리고 지지층 확보에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이었어요. 2011년에 오세훈이 그만두고 박은순이가 당선이 될 때 투표율이 48.6%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표가 50% 미만만 떨어지면 여당에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표가 일정하게는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지지율과 투표를 했을 때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날 거다. 또 보궐선거 투표일 그 4월 7일은요. 공휴일이 아니니까 야권 지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최근에 정권에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20, 30대 계층 부동산으로 분노가 아주 많이 난 계층이 투표를 많이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10% 뒤지면 실제 투표하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투표율 변수라든지 또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잘 안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적극 투표층에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직도 범여 지지층이 33%는 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33%가 된다는 것은 뭐냐? 국민 3분의 1은 범여권 지지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들이 동원해서 투표장에 나서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조직망을 가동하면 실제로 지지율에서 박영선이 한 10% 뒤지더라도 투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과거에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새벽에 가서야 겨우 야당이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뭐 20%, 15% 차이가 막상 투표를 하니까 그렇지 않게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박영선이 앞으로 범여권 이 주요 직능단체들과 이들도 지지층을 찾아다니면서 투표를 열심히 독려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결국 2%의 접전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이 겉으로 분위기는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분위기지만은 오히려 여권 내부에는 지금 LH 사태가 심각하긴 하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LH 변수가 약한 부산이 오히려 서울보다 선거 양상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하지만은 결국은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접전 끝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문 정권에 대한 4년간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지만은 3주 동안에 그 분노의 바늘을 꼽아서 힘을 다 빼버리겠다.
분노 기물려. 그래서 막상 투표율이 되면 따뜻한 봄날에 벚꽃 잔치할 때 그냥 사람들이 벚꽃 구경이나 가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결국 꼭 투표를 해야 될 계층만 이 투표장으로 끌어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지층 간의 대결로 가는데 여기에 또 자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서울 민주당 지지율 34,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 30, 국민의힘 2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물으니까 서울에서는 27%가 난 무당층이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3%가 무당층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적극적인 지지층은 민주당이 많다.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박영준이나 오세훈이가 이기는 것처럼 나오느냐. 그것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문정권이 미워서 박영준이나 오세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근데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하러 갈 가능성은 낮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 무당층이 투표장에 나서지 않은 채 조직 싸움으로 가면 이긴다. 최근에 이 부산에서 박영준에 대해서 LCT를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특혜 분양이라고 하지만 특혜 분양의 이면에는 박영준이 LCT에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그래서 부산의 가장 상징적인 이 호화주택인 LCT에 박영준이 거주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다. 그래서 LH2기라고 욕하지만은 사실상으로 저 국민의힘의 박영준이는 거기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에 분노한 사람 상당수가 투표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여권의 기대대로 투표율이 낮아질지 의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지금 적폐론이라고 이 문가리가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작용할 거냐. 좀 무슨 소리 하냐. 지가 부동산 문제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 적폐론이냐. 그런데 여권은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선거 바로 앞에 일이 터졌으면 선거는 그냥 하지도 못하고 끝났을 건데 한 3주 남았으니 조사하는 척하고 제도적 개선 대책 발표하고 이러면 3월 말만 돼도 건망증 심한 국민들이 또 잊을 거다. 이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이 적폐라는 것은 부동산은 누가 지금 문재인이 만든 것도 민주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오래된 문제 악습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한테 다 제기하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 국정조사 모두 보선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유권자가 모르겠느냐. 땜질 처방이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내부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 실패가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3자 대결로 가게 되면 여권이 자기 표만 직결시켜도 무난하게 이길 거다. 그런데 이 거수기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다 안고 가고 중도도 일부 뺏는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제일 힘들 거다. 자, 그렇지만은 단일화 돼도 결국 마지막까지 표를 근소하게 다투는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